자, 매월고 학생들 반갑습니다. 자,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이제 안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괄호 5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고 빈칸 채우기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켈빈 회로 요 회로에 대한 해석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빈 회로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 고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와 당의 합성 단계, 그리고 RUBP의 재생 단계 해서 이렇게 이제 세 단계가 되고, 켈빈 회로는 1회전이 CO2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켈빈 회로 1회전입니다. 회전수를 물어본 아이들이 좀 있어서 지금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3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켈빈 회로를 한 번에 3바퀴 돌렸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산화탄소가 켈빈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물질이 RUBP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RUBP. 자, 리블로스 2인산이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탄소가 5개짜리야. 탄소가 5개짜리고, 자, RUBP 세 분자가 이산화탄소 세 분자랑 결합해서 자, 3PG라고 하는 3인산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6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3PG는 2인산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DPG로 변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ATP가 6분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더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NADPH에서 수소이온이 첨가가 되면 DPG는 G3P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인산이라고 불려지는 놈이고, 얘도 마찬가지 6분자가 나오게 되죠. 이 G3P라고 하는 놈은 포도당이 절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 피루부산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피루부산이랑 거의 흡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3P라고 하는 놈이 2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포도당으로 합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분자의 G3P 중에 5분자는 켈빈 회로를 돌게 되고, 한 분자는 켈빈 회로를 빠져나가서 요 놈이 또 다른 G3P와 결합이 되면 여기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G3P 5분자는 인산기 2개를 내놓고, 인산기 움직임은 몰라도 됩니다. 인산기 움직임은 몰라도 되고, 자, ATP가 3분자가 들어오면서 RUBP가 3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탄소 고정이랑 이쪽 탄소 고정, 당 합성 과정, RUBP 재생 과정을 각각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켈빈 회로는 6회전을 하게 되면 되는 거고, 알짜 반응식은 책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봅니다. 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 역시 교과서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해서 문구도 좀 남겨놨으니까 꼭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빈 회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산물들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이제 2차 크로마토피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자, 가를 보면, 자, 5초 동안 크로마토그래피를 5초까지 광합성을 시킨 이후에 2차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했더니만 기억이라는 물질만 나왔고, 5분 동안 했더니만 니은이라는 물질까지 나왔네. 자, 문제에서는 기억과 니은은 G3P와 3PG 중 하나라 그랬지. 자, G3P랑 3PG 중 CO2랑 결합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물질이 누구였지? 맞아, G3P였고, 그 다음에 얘가 ATP를 만나면 G3P로 바뀌었죠. 물론 바로 G3P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3PG에서 누구를 거쳐서
DPG를 거쳐서 G3P로 가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얘와 얘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먼저 나타나는 기억이 요 놈일 거고 나중에 나타나는 니은이 G3P이겠다. 자, 그래서 기억은 G3P다. 맞는 설명이고, 자, 5분 후 시료 1회 1차 전개 한 용지에는 니은이 없다. 자, 니은이 있죠. 니은이 있는데 1차 전개를 했을 경우에는 니은이 있는데 뭉쳐져 있을 뿐입니다. 자, 1차 전개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뭉쳐져 있었겠지. 얘네들이 2차 전개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자, 니은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있는데 분리가 안 된 상태이다. 자, CO2 농도가 충분할 때 빛이 차단되면, 자, 빛이 차단되면 ATP와 NADPH가 생성이 안 되지. 얘네들은 명반응의 산물이니까. 자, 그러니까 요런 놈들이 생성이 안 된다면 CO2가 공급은 되는데 얘네가 없으니까 RUBP가 G3P로는 변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자, 그렇다면 3PG의 농도가 증가하고 RUBP 농도가 감소하겠네요. 왜냐하면 RUBP가 재생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RUBP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겠죠. 정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틸라코이드, 자, 내부의 pH랑 자, 이 식물의 광합성 속도 각각 나타냈습니다. 자, 봅시다. 자, 보면 여기 있는 요 나 그래프는 벤슨 실험할 때 익숙하게 우리가 배웠던 건데, 자, 가 그래프는 조금 생소하죠. 자, 가에서 pH가 여기서는 높았다가 낮아지는 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틸라코이드 내부의 pH라 그랬어.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와 외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외부는 공식 이름이 뭡니까? 스트로마가 되겠죠. 틸라코이드 내부니까. 자, 빛이 주어지게 되면 자, 물이 광분해가 되고 그리고 관계원 그리고 H 플러스 펌프 그리고 관계2에 의해 가지고 스트로마에 있던 수소 이온이 틸라코이드 내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얘는 어떤 상황? pH가 낮아지는 상황. 바깥쪽은 pH가 높은 상황이 되겠네. 아, 그렇구나. 빛이 없을 때는 수소이온이 들어와 주지 못하니까 틸라코이드 내부로 pH가 높은 반면에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빛에 의해 가지고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의 pH가 내려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pH의 하락이 오는 이유는 pH 값의 감소가 오는 이유는 빛에 의한 자극으로 누가 그렇지. 관계 1, 2 그리고 H 플러스 펌프는 뭐 사실 우리가 공식 교과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씁시다. 관계 1, 관계 2 등의 전자 전달 단백질에 의해 수소이온에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틸라코이드 내부로 유입되는 H 플러스의 양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많다.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들어가는 H 플러스의 양이 많으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구간 3 포도당 합성된다. 맞는 설명 되겠죠. 포도당 합성이 되죠. 안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건 벤슨 실험의 교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잘하고 생명과학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고사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